네, 안녕하십니까. 책을 많이 읽지는 않지만 책을 소개하는 정땡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과 고대 근동 우주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찾아뵙게 됐습니다. 책을 딱 받아보는 순간 그쵸? 제목과 같이 약간 연상되는 우주를 배경으로 한 이미지하고 지구를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형상한 이미지, 그 다음에 번들거리지 않는 표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 이렇게 추천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은 전체적으로 저 371페이지, 색인까지가 371페이지라 이렇게 부담 없는 두께입니다. 가격은 17,000원,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질이 뭐죠? 굉장히 편한데요. 잡기도 되게 편합니다. 재질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책을 넘겨서 저자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웰튼인데요. 이분은 고대 근동 문헌간의 비교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입니다. 대표적인 책으로 창세기 1장의 잃어버린 세계와 지금 이 책인 창세기 1장과 고대 근동 우주론이 있다고 합니다. 강성열 교수님께서 또 옮기셨네요. 자, 넘겨서 차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를 보면 1장은 우주론과 비교 연구 방법론, 인지환경. 2장은 표에 대한 설명으로 끝나고요. 3장은 고대 우주론적 인지환경. 인지환경이 벌써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책의 풀어가는 방법 자체 또는 메인 포커스 자체가 주 관점이 인지환경에 대한 것 같아요. 그리고 4장에 가서 이제 제목에 나와 있던 창세기 1장을 이제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일부터 3일, 4일부터 6일, 7일까지 해서 나와 있습니다. 7일 창세기의 성전과 안식. 5장은 결론이에요. 통째로 이 책을 한꺼번에 정리해 주는 것 같습니다. 1번이 이스라엘이 공유하는 광범위한 인지환경. 또 인지환경 또 나오네요. 2번이 이집트와만, 그쵸? 이집트하고만 공유하는 것. 3번이 메소포타미아와만 공유하는 것. 4번이 고대 근동 주요 내용의 기초 하나, 이스라엘에만 독특성을 띠는 부분. 전례 없는 이스라엘의 독특성, 이스라엘의 사유되는 반영되어 있지 않는 고대 근동의 독특성. 결론. 좀 뭔가 이렇게 전문적이고, 그렇죠? 방대한 양을 가질 것 같은 고대 근동 문헌에 대해서 썸과 동시에 뭡니까? 이게 정리를 해줬어요. 결론으로 싹.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한 대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딱 이렇게 엑기스만, 그쵸? 주는 듯한 느낌을 받는 아주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말 쭉 나오고요. 야과표가 쭉 나오고요. 그쵸? 제가 관심 있는 거는 2장이에요. 표에 대한 설명. 자, 표. 여기 있네요. 2장 표 보니까 이집트 자료, 수메르 자료, 아카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원자료는 어디에서 출처가 됐고, 그러면 창세 이전의 상태는 있다 없다라고 표시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있다 없다. 오,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신학을 해서 문과인 것 같지만 전 사실은 고등학교 때 이과였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된 걸 좋아합니다. 표를 좋아하고. 와, 이런 거 정리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그렇죠? 우주론과 창세기의 어떤 그 항목들을 비교해놨어요. 2장만. 그 다음에 3장의 고대 우주론적 인지환경. 인지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4장에 가서는 뭡니까? 창세기를 좀 다루고 있죠. 창세기에서 요일별로, 창세 기사에 대해서 요일별로 쭉 해놨고, 결론이 생각보다 더 짧아요. 339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결론을 쫙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우주와 창세기 1장이 어떻게 비교되고 있는지에 결론까지 딱 내고, 참고문헌이 나오고, 표사, 함께 읽으면 좋은 샘물결 플러스의 책들이 이렇게 성전신학, 창조기사 논쟁, 아담의 역사성 논쟁, 창조론 연대가 쭉 나옵니다. 그쵸? 왜 성전신학이 나오느냐? 이 책과 성전신학이 무슨 관계냐고 하는데요. 편집자가 소개한 글에 보면 그동안은 신구약을 해석할 때의 언약적 부속사,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해석과 읽기의 관점을 가졌다면, 요즘의 어떤 트렌드, 요즘의 추세는 성전신학에 대한 관점, 퍼스펙티브죠.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좀 애매한 부분이 창세기 1장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성전 신학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창세기 1장 약간 이렇게 알게 모르게 숨겨놓는다 이러는데, 이 책을 통해서 창세기 1장이 성전 신학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그쵸? 여기 김구원 교수님의 좀 들겠지만 추천사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차례에 보면 4장의 제7일, 그쵸? 창세기와 성전의 안식, 이런 관점들, 요거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쵸? 함께 읽으면 좋을 책에 성전 신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 책이 갖는 의미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천사를 잠깐 읽어볼게요. 김구원 교수님의 추천사는 이 책을 통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 이야기가 피조물의 물질적 구성보다 그것이 기능에 더 관심을 두었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물질적 구성. 우리는 계속 뭐 첫날은 뭐 만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창세기의 어떤 그 능력에 대해서 자꾸,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만든 순서나 그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능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 이야기가 성전 건축의 이미지로 구성되었다는 사실, 그렇죠? 창세기하고 성전신 건축에 대한 그 연관성을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논쟁이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유선명 교수의 어떤 추천사를 보면 복잡한 이슈를 정리해 주는 것, 반대로 단순해 보이는 문제의 복합성을 보게 해주는 것이 좋은 책의 미덕이라면, 웰튼의 창세기 1장과 고대 근동 우주론은 병행하기 어려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시도해서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방대한 자료와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담백한 해석을 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기 원하는 독자라면 이 책을 산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후회하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유선명 교수의 추천사까지 읽어봤습니다. 책 제목처럼 고대 근동 우주론과 창세기 1장, 또는 추천하신 분들의 이야기처럼 성전신학과, 그 다음에 복잡한 이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논쟁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다면 당연히 이 책은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곧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하는데요. 또 금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겉보기의 정땡이었습니다. 빠이빠이.